최근에도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첫 번째가 주식회사 금양, 두 번째가 서재행 대표, 세 번째가 선대인 소장하고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 네 번째가 서영덕 부장, 다섯 번째가 토마토 증권 TV, 딜사이트 TV, 이데일리 TV, 뉴데일리, 팬드마이크 기타 등등이 날 다 배신했다. 금양 제가 아예 맡아갖고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받은 금액이 월 한 550만 원 받았더라고요. 금양 알려진 게 얼마며 시총이 오른 게 얼마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맡았을 때 시총 2천억 하다가 4천억, 5천억 할걸요.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뭐 20만 원 갔을 때는 40배가 올랐을 때니까 예. 거기에 이제 공이 컸다는 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 공을 인정해서 금양에서 RSU 2만 주를 나한테 이제 27년까지 IR을 계속 해주면은 주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압력해갖고 확 잘라버리고 그 2만 주 주기로 한 거 안 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5만 원 주가했었나? 그럼 10억인데 10억 주기로 하고 떼먹은 거잖아요. 원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죠. 아니면 회사에서 자른 거죠. 뭐 누가 압력을 줬든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자른 건 사실이니까. 예. 자르고 2만 주 주기로 한 건 안 준 거잖아요. 10억 주기로 한 10억 안 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따로 챙겨줬나? 안 챙겨줬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원한은 강물에 다 씻어보내고 그 덕분에 흘러갖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인생에 이제 새롭게 바뀌게 돼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만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마음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맑고 네. 명랑하고 만약에 그 증오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었으면 몸 상한다니까. 개새끼 10억 주기라고 안 주고 씨발 잠에 안 와 밤에 잠에 안 오면 누구 손해죠? 네 손해야.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재행 대표 23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날 만나자 그래갖고 제가 만나서 에코프로 정말 좋은 회사야. 이거 30년 갖고 갈 회사지. 30년. 일본은 100년의 원수지만 중국은 5,000년의 원수야 막 하고 에코프로를 괴롭히는 한국의 공매도 세력들 다 절단내야 된다. 네가 앞장서면 내가 뒤에서 서포트해 줄게. 그래서 싸우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 이 영감이 고통이어서 시작된 거라니까. 아니 그래놓고는 중간에 씨발 새끼 지금 싹 빠져갖고 그 반만년의 원수라고 하던 비아디 사세요 임금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7월달, 8월달 이제 한참 때 이제 에코프로 꺾이고 할 때 여의도 이제 공매도 세력 쪽에서는 개인들이 또 뭉쳐 있으니까 네. 분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걸 쪼개야 되겠다. 해서 먼저 이제 서진 대표를 만나갖고 여의도에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책상을 빵빵 치면서 이제 에코프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서영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제 내게 있어서 정의는 딴 게 아니고 우리 회원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회원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저처럼 이제 옳고 바르고 이제 정한 투자 이런 것보다 이제 시세의 흐름에 따라 갖고 여의도 자산운용사 애들이 요번에 요거 단체로 올리자 하면 그거 싹 들어가서 얘기해 줘 갖고 사기 만들어 갖고 다시 올리고 요번에 빠져나가자면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고 회원들한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회원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또 회원비 많이 받아 갖고 나도 부자가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지만 장기적인 말로는 서지영 대표님을 쫓아가신 분들이나 선대인 소장님을 쫓아가신 분들보다는 저를 끝까지 쫓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대 소장은 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들어오고 뭐 자기 이제 감옥 안 가야 되니까 민주당 쪽하고 이제 좀 힘쓸 수 있는 사람들 좀 친해놓고 하면 감옥 안 가고 하시는 데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24년 초 들어와서 2차전지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들이 특히 이제 2차전지 8대 종목에 대한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 게 눈에 빨리 보였으니까 뭐 그거하고 맞서 싸우니 뭐 엔캠이라든지 뭐 중앙첨단소재라든지 2차 전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바이오도 이제 좋은 바이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회원들을 잘 대피를 시켜갖고 그 회원들도 벌고 나도 벌고 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배신하고 떠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이라고 만들어갖고는 나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국회의원 배지 달 생각에 눈이 멀어갖고 아니 그분들은 뭐 하시던 분이시길래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많이 노리셨던 건가요? 그중에 일부 민주당 쪽에 당직자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되게 인기가 높고 그래갖고 아마 네. 이제 나를 총재로 이렇게 모시면 비례 한 자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영덕 부장 같은 경우도 정부부에 있으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금양 공격받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공매도 세력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 같이 공격받고 해서 결국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을 사실 서영석 부장이 모를 수가 없는데 입을 닫더라고요. 자기한테 불똥 튀는 게 싫어갖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엮이기 싫으니까. 예, 나도 피해보기 싫으니까 괜히. 그 안에 하나라도 상장 폐지가 되면 엮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한 몸 지키려고 그렇죠. 정의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는 서영석 부장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커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배신 느껴지나 봐요. 하지만 뭐 미안한 네. 마음은 없다. 다 이제 네. 강물에 다 흘려보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토마토 증권 TV는 이제 저 때문에 떼돈 벌어놓고 팽시켰고 디지털 TV 마찬가지. 예, 이데일 TV도 이제 나 때문에 30만 찍어놓고 유데일리 팬들 말 그거 다 기사 들리더라. 이데일리가 또 10만 대에서 30만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제가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욕모 해먹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10만 대에서 30만 간 건 박순혁 작가님 덕분입니다. 예. 그래놓고는 이제 다 배신 때렸죠. 이제 단 거 다 빨아먹고. 그거를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괴롭고요. 시간 낭비예요. 예, 인생은 짧고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맞아요. 되지도 않는 배신 따위 한다고 시간을 맞아요. 낭비합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내가 할 길 갈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존 템플턴의 행복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조그만 돌이 들어간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다. 멈춰서 돌을 꺼내거나 아니면 돌이 성가시고 발이 아프긴 하지만 무시하고 계속 걷거나 둘 중 하나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신발에서 돈을 꺼내버리는 것처럼 분노와 상처받은 느낌도 마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배신자에 대한 원망, 분노,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는 조그만 돌이 들어간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신고 걷죠? 버리고 가야지.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손해와 상처, 실망은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돌이키기 위해 당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리라. 배신 당했으면 끝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배신했는데. 배신 당했는데. 그죠? 깔끔하게 있는 게 제일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감사하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당신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일들의 풍성함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아갈수록 감사의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관된 기대감과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흥미진진한 모험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물론 당신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도 있다. 어떤 물건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할 수 있다. 당신의 운명, 부모, 재산, 단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등에 대해 불평하며 돌아다닐 수도 있다.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는 당신보다 앞선 사람들도 선택했고 앞으로도 계속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 어떤 물건, 나의 운명, 부모, 재산, 단점, 다른 사람들의 잘못 이런 것들은 불평해봐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건 뭐죠? 오로지 나.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변화시켜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 가득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은 스스로 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동훈을 놓아주라는 얘기예요. 증오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물은 다 엎질러진 거고 되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놓아주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조정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다. 놓아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이제 배신하는 존재인데 왜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 이기적인 그 주체가 네. 이 사람이라는 개체가 아니고요.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게 사실은 사람이라는 이제 이 생물체가 만들어진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프로그래밍 돼 있고 그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하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인간은 이기적이야 하는 얘기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왜 인간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쓰여 있는 책입니다. 유전자 차원에서는 이기적인데 네. 왜 이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무리와 사회화 행동들이 사실은 유전자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기능할 뿐이고 개체들은 유전자의 운반자일 뿐이다 하는 게 이기적 유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유전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왜 협동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책 내용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게임 이론에서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는 재수의 딜레마다. 나와 당신이 모두 협력의 카드를 내면 물주는 양쪽에 $300를 지불합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배신의 카드를 내면 물주는 벌로써 양쪽 모두에게 벌금 $10를 징수하고요. 당신이 협력의 카드를 내고 내가 배신의 카드를 냈을 때 물주는 나한테 $500를 지불하고 당신에게 벌금 $100를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혼자만 배신하면 배신한 새끼가 땡겨가는 거예요. 혼자 배신하면 배신한 사람은 $500를 주고 협력 카드를 선택한 사람은 $100를 내게 돼 있다고요. 덤튀기 씌우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배신 카드를 내고 내가 협력 카드를 내면 물주는 당신에게 $500 이득을 지급하고 나에게 벌금 $100를 징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죠? 배신 때리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배신했는데 너도 배신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10씩 내는 거죠. 내가 배신했는데 너는 협력하면 그러면 이제 뒤통수를 치고 나는 500을 먹고 쟤는 100만 원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배신을 왜 하겠습니까? 등쳐갖고 내가 더 먹으려고. 그래서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배신해야 살아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남느냐는 다른 문제라고요? 예. 내가 배신했는데 얘가 협력을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죠. 500 챙기니까. 내가 배신했는데 얘도 배신하면 나쁘지만 $10만 벌금 내고 땡이죠. 내가 협력을 했는데 얘도 협력을 하면은 $300를 받고 내가 협력했는데 얘가 배신하면은 벌금을 $100를 뺏기니까 기대값이 두 개 합쳐갖고 $200잖아요. 내가 배신했을 때는 $490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배신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해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내가 남을 것 같으니까. 배신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고 얘는 $500 벌어가고 나는 마이너스 이제 $100 내야 되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원한이 쌓이고 저 씨발 새끼 내가 꼭 복수해야지 라고 맘먹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책도 족같은 거고 고전이 안 됐겠죠. 그죠? 그 이후에 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라도 배신을 선택했을 때 이익은 최대화되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신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나뿐만 아니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도 배신하고 너도 배신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씩 내고 물주만 이익을 얻고 나와 당신은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현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현실에서는 게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고 네. 500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씨발 새끼가 배신했으면은 나도 그에 따른 전략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게임이 라운드 1에서 끝나는 단수 게임이라면 그럼 한 번 보고 사라질 사이면 그러면은 배신하는 게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렇죠? 관광지 장사꾼들 바가지를 씌우잖아요. 이 새끼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단골한테는 협력해야 되는 거고 한 번 보고 다시 볼 사이가 아니면은 그 새끼는 배신해서 뜯어먹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지혜다. 게임이 라운드 1에서 끝나는 단수 게임이라면 배신의 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게임은 언제 끝날지 모르며 라운드는 200일 수도 200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라운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나와 당신은 깨달을 겁니다. 둘 다 배신의 카드를 내면 둘 다 손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씩 가랑비 옵저듯이 계속해서 나가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배신을 멈추고 협력하면은 상대방도 협력 카드로 패를 전환해갖고 300씩 계속 따먹는 거죠. 나의 협력과 당신의 협력 카드로 전환된다면 둘 다 마이너스 $10는 둘 다 플러스 $300로 전환되고 그렇게 해서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또 나와 당신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낼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뭐 낼래? 협력할래 배신할래? 예, 협력 낼래 배신 낼래? 너 배신 낼 거야? 아, 그러면 나도 배신 낼 거야. 씨발 새끼야. 협력 낼 거면 나도 협력 낼게. 이렇게 하고 게임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을 못 믿잖아요. 한 번 보는 사이에서는 배신 쳐야 되는 거고. 여러 번 할래한테는 여러 번 거짓말 할래한테는 칠 수 없다. 거짓말 치면은 손해 본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왜 그러실까?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갖고 둘 다 협력 카드를 내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협의가 신뢰로서 굳건해진다면 라운드를 앞당겨 플러스 $300의 이익을 둘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판 재수의 딜레마는 반복 소통의 속성으로 인해서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판 재수의 딜레마가 의미하는 바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이게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12장 제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관대함이 매우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략이라는 겁니다. 배신 때리는 새끼는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다 버림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은 네.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관대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나는 손해를 보고 상대방만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상대방에게 관대함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할 것입니다. 협력카드를 내서 제가 재미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력카드를 내면 그러면은 상대방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나에게 협력한다. 이 경우 이 사람은 협력카드를 계속 내는 사람이니까 나도 협력카드를 내면 이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협력카드를 내서 300씩 나눠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다. 라고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에게 배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협력할지라도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배신의 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관대한 협력을 몇 번 더 시도한 후 게임을 멈추면 됩니다. 게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협력 카드를 냈는데 이 새끼가 배신패를 써갖고 500을 갖고 왔어. 그럼 너하고 안 해, 이 새끼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새끼는 게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새끼는 맨날 배신 때리는 새끼다. 기회 자체가 예, 없어지는 예. 거예요. 한동훈처럼 고립되고 외톨이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명리하게 보이지만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배신 때리는 새끼로 낙인 찍혀갖고 외톨이가 되니까. 안 껴주니까.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대해야 된다. 사람이. 배신했더라도 한 번 배신했지만 다음부터 협력한다면 협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야만 그래야 게임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래야 돈을 다 쓸어올 수가 있는 거죠. 배신하면 안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신뢰를 쌓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협력에 기꺼이 응할 상대방을 찾아서 게임을 지속하면 된다는 거죠. 먼저 상대방에게 협력을 지속하되 상대방이 배신하면은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에서 나도 배신하고 상대방이 배신의 결과 둘 다 손해보는 것을 인지하고 협력으로 전환을 바꾸면 나도 다시 협력하는 거죠. 배신한 새끼는 배신으로 대갚아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협력으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는 이 방법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일까요? 나이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 가이즈가 피니시 퍼스트 가장 먼저 끝낸다는 거죠. TFT 전략은 겉으로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대함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손해봐줄게. 너도 내가 손해보는 거에 맞춰서 너도 손해를 본다면 그러면 우리 관계는 계속 돈독하게 이어지고 좋은 관계로 이어가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 집단이 커져갖고 사회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지게 된다는 거죠. 라운드의 시작을 협력으로 시작하며 상대방이 배신을 멈추면 나도 다시 기꺼이 협력하여 윈윈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면은 다 윈윈이야라고 하면은 다 그 사람 주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먼저 처음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배신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신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성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만 보고 야 이 새끼야 사람이 이타적이지 왜 이기적이 하면서 기사액돼야 된다는 거죠. 자빠 새끼들이. 그래서 아까 원하는 강물에 씻어보내고 은혜는 뼈에 새기자는 사실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빠진 부분이 뭐냐? 원하는 강물에 씻어보내되 한번 배신한 새끼는 또 배신하니까 죽을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하자는 거고요. 은혜는 뼈에 새기자는 선을 선으로 갚는 새끼는 아주 드물고 귀중한 존재니까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하게 대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 잘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이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